안녕하세요. 오늘은 26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동영상이 시작이 될 때 이렇게 책 이미지를 넣어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네, 도대체 무슨 책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네, 책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책 이미지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맨 처음에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스레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애니메이션 쪽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스레드라고 하는 거하고 애니메이션을 왜 같이 하나의 파트에, 그러니까 하나의 챕터에 넣었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자바라든가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게임 같은 거를 만들 때요. 그러니까 고스트 오브 게임이든 골프 게임이든 이런 걸 만들 때, 그 고스트 오브 게임이라고 하면 내가 여러 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막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동시에 그 이미지들을 움직이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스레드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안드로이드도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예전에 잠깐 해봤던 것처럼 안드로이드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스레드를 가지고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화면 구성을 XML로 해서 레이아웃을 별도로 구성한 다음에 자바 소스에서 참조해서 기능을 붙이는 것처럼 똑같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XML로 정해둔 다음에 그거를 애니메이션 객체로 로딩해서 뷰에 적용하면 애니메이션이 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예전에 잠깐 해봤었는데요. 일단은 다른 랭귀지에서 했던 것처럼 스레드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바를 이용해서 만약에 게임을 만든 게 있는데 그거를 안드로이드로 포팅하고 싶다,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스레드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먼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기반해서 하나씩 바뀌어가는 과정. 아, 우리가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예전에 잠깐 봤던 그런 애니메이션 방법이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코드도 간단해지고 방법도 간단해졌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해봤는데 그걸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 표준 자바에서 해봤던 것처럼 그런 방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먼저 코드를 이용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샘플 프로젝트 중에서요, 샘플 스레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열어보시면 거기에 샘플 이미지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RES 밑에, 드로블 밑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몇 개의 이미지를 갖다가 쓸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복사한다라고 하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두시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복사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신 다음에 자,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들까요? 자,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하나 만들죠. 그 다음에, 자, my thread animation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2.2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이름은 org android town, 그 다음에 my thread anim이라고 패키지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 SDK를 저는 8로 지정을 할게요. 2.2로 아까 선택을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뭐가 있나요? my thread animation이라고 네, 만들어졌습니다. 2.2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텍스트 뷰가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는 건데요.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뷰 위에다가 그냥 한번 표시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 레이아웃에다가 우리가 뷰를 상속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그걸 레이아웃에 그냥 추가를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뷰는 일단 그대로 두고, 자, 스레드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라고 설명을 잠깐 붙이고, 요거를 복사해서 그 밑에다가
새로운 뷰를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뷰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죠. 뷰 클래스를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패키지 이름, 소스 밑에 패키지 이름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그 다음에 클래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안에다가 myview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라고 해서 뷰를 상속을 받으면 되겠죠. 오케이 누르시고 finish 누르시면 myview라고 하는 게 하나 생성이 됐을 겁니다. 자, 빨간 줄이 가 있죠? 빨간 줄 위에 가보면 컨스트럭터가 없으니까 추가하라고 되어 있네요. 두 번째 거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있는 커멘트 먼저 지우고, 자, init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자, init이라고 해서 컨텍스트를 넘겨주는 메소드를 하나 호출을 하고요. 이 메소드는 직접 하나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초기화하는 코드들을 여기다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생성자, 컨스트럭터 부분은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갖다 붙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파라미터만 지워주면 두 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두 개의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뷰 위에다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자, 우리가 지금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미지를 드로잉 하는 걸 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지를 드로잉 하건 어떤 걸 드로잉 하건 간에 거기다 뭔가를 뿌려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했었나요? 자, onDraw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호출이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source override implement method라고 해서 뷰에 정의된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OK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로 전달되는 canva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드로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캔버스가 있으면 이 캔버스에다가 직접 드로잉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가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샘플 스레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제공되는 프로젝트에 있는 RES 밑에 드롭이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해서 그대로 그냥 다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만든 마이스레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에서 RES라고 하는 폴더 선택하시고 컨트롤 V, 아까 거기선 컨트롤 C 했죠.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그대로 다 복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드롭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자, 이 중에 EMO로 시작하는 I am crying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아, 이런 이미지네요. 이모티콘 이미지네요. 그래서 이모티콘 이미지가 이건 crying, 울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happy, 웃고 있는 거겠죠, 아마도. 자, 이런 식의 이모티콘들이 몇 개가 들어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모티콘들 몇 개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한다. 오호, 그러면 우리가 onDraw 안에서 그거를 그려주면 될 텐데, 그거를 그려주려면 비트맵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리는 방법들이 있겠죠? 네,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트맵 이미지로 만들어 주려면 자, 우리가 init이라고 하는 만약에 생성자에서 이걸 비트맵 이미지를 전부 다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4개의 이미지다 5개의 이미지를 할까요? 자, 그러면 비트맵에 배열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images라고 해서 만들고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여기다가는 널로 그냥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줄 나왔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init이라고 하는 요 초기화하는 함수 안에서 images라고 하는 거는 new bitmap이라고 해서 네, 5개의 비트맵 객체가 들어가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images의 만약에 첫 번째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bitmap factory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점 하면 decode resource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resourc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decode resourc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 비트맵 이미지를 만들어 줬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 resources라고 하는 객체 어떻게 하나요? 자, context get resources 하면 resources 객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id는 뭐예요? resource id가 됩니다. 그러면 r.drawable 이라고 하면 그 밑에 이모티콘들 이미지가 이렇게 resource id로 보이게 되죠. 자, 첫 번째 있는 crying을 선택하면 crying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비트맵 객체로 만들어주는 그런 코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resources라고 하는 객체를 계속 재사용을 할 거니까, 그죠? 그러면 resources라고 해서 여기서 선언을 하고 res라고 하고 그거를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Ctrl Shift 알파벳 O 눌러서 resources를 import 한 다음에 res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넣어주면 그 다음 줄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인덱스 0, 1, 2, 3, 4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모티콘을 바꿔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모티콘, 그 다음에 happy,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이모티콘 laughing,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이모티콘 sad, 다섯 번째 거는 이모티콘 surprised라고 하는 걸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소스 밑에, 그죠? 리소스로 들어가 있는 그 드러블 폴더 밑에 있는 5개의 이모티콘 이미지를 전부 다 비트맵 객체로 만들어줬죠. 어디에서? 초기화하는 메소드 안에서.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드로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드로잉 한다는 건 뭐예요? 자, 캔버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으면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draw bitma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draw bitmap 이렇게 해보면 이게 파라미터가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두 번째 있는 거, 자, 그 비트맵 객체의 위치만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 이미지를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트맵 객체를 하나 드로잉을 해주는데 그 위치를 예를 들면 100 by 100에다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위치를. 그러면 100 by 100에 해당하는 위치에 얘가 비트맵을 하나 그릴 겁니다. 자, 널 값으로, 페인트는 널 값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맵 객체는 뭐예요? 이 5개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5개의 이미지 중에 하나만 얘가 뿌릴 거면, 이미지를 그릴 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으로 적용한다는 거는 아하, 그러면 인덱스 값을 하나 정의하면 되겠네요. 자, 인덱스라고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0으로 해놓고 이 이미지 중에서 지금 현재 인덱스 뭐예요? 이미지스 배열 중에서 인덱스에 해당하는 비트맵 이미지를 내가 드러 비트맵으로 그려주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초기에는 인덱스 값이 0이니까 첫 번째 이미지를 그려주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스레드를 이용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한번 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my view라고 하는 이 뷰에, 그죠? 뷰에 이미지를 하나 그린 거예요. 그죠? 그런 코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XML 레이아웃에다가 우리가 새로 만든 my view라고 하는 저 뷰 객체를, UI 객체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패키지는까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rg, android, town.my, thread, anim 이라고 하고 이 밑에 my view라고 해서 태그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긴 텍스트는 의미가 없으니까 딱 없애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 fill parent, 전부 다 fill parent 해주죠. 뭐. 그렇죠? 네. 자, 요렇게 해준 다음에 이게 제대로 보이는지 그걸 먼저 한번 실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11 눌러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에뮬레이터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대로 나왔네요. 그죠? 자, 우리가 위에 텍스트 뷰 하나 했고 여기가 새로 만든 my view라고 하는 영역이 되는데 그죠? 할당받은 영역이 되는데 그 영역 안에 100 by 100이라고 하는 위치의 이모티콘, 첫 번째 이모티콘을 여기다가 뿌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하나 뿌리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부러 지금 코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약간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한 거, 이미지 하나 뷰 위에다 뿌리는 거니까, 그래픽을 뿌리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픽 파트에서 해봤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반복해서 계속 뿌려주면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스레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my view라고 하는 대로 돌아가서 자, 이닛이라고 하는 거에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자, 스레드는 이너 클래스로 하나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클래스라고 하고요. 자, 클래스라고 하고 자, 어떻게 만들까요?
이미지 스레드, 이미지는 좀 그렇겠네요. 그죠? 애님 스레드라고 해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tends thread.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스레드니까요, public void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하나 정의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스레드 안에서는 for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속 루프를 돌리든지 while 구문을 이용해서 루프를 돌리든지 그런 반복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냥 for 구문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10번까지만 한번 돌려볼까요? 한 20번 해보죠. 자, 그러면 20보다 작아서 i++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썼나요? 자, thread.sleep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1초마다 쉬려고 합니다. 1초마다. 자, 빨간 줄이가 있죠? 자, 빨간 줄이가 있는데 try catch가 필요하대요. 이거 누르면 그대로 추가가 되겠죠. 카멘트만 없애주시면 될 거고요. 어쨌든 1초를 쉰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해요? 얘가 어떻게 하죠? 자, 1초를 쉬었으니까요. 1초를 쉬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 인덱스 값만 변경을 해주면 어떻게 해요? 자, 인덱스 플러스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인덱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5보다 지금 5개죠? 인덱스 값이 4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인덱스는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0부터 4까지 0, 1, 2, 3, 4라고 하는 인덱스 값이 그런 값으로 0, 1, 2, 3, 4 중에 하나의 값으로 변할 것이고 순차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다시 그려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invalidate라고 해서 화면을 다시 그려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onDraw가 invalidate 때문에 onDraw가 호출되면서 여기서 draw bitmap을 할 때 인덱스 값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 이미지를 1초 후에 그려주는 코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뭐예요? 우리가 스레드를 사용한다. main, my view라고 하는 것도 main activity 안에 들어가 있는 main UI니까 main thread에서 동작을 하는데 별도로 만든 애니메이션 스레드에서 내가 invalidate라고 해서 UI를 다시 그려달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면 UI 쪽에 어쨌든 접근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해줘요? 핸들러를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핸들러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해보죠. 핸들러. 자, 우리가 핸들러라고 하는 거,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좀 단순하게 만든 건 뭐였어요? 핸들러라고 하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핸들러를 그대로 사용하되, 자,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렀습니다. 안드로이드 OS 핸들러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니셜라이징하는 이 초기화하는 메소드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핸들러는 new 핸들러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AP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핸들러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객체에다 대고 어떻게 하면 가장 간단하다고 했죠? 자, 이 객체에다 대고 어떻게 합니까? 자, 핸들러라고 했을 때 핸들러에 포스트라고 하는 메소드만 이용해서 던져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runable이라고 하는 runable 맞죠? 네. 객체가 전달이 돼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면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여기 unimplemented method 다시 빨간 줄여놓고 선택을 하면 run 메소드가 자동으로 추가가 될 겁니다. invalidate를 이 안에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invalidate라고 해서 UI 쪽에 뭔가 갱신을 원하는 코드는 이 안에 집어넣고요. 자, 좀 코드가 심플하게 보일 수 있게 줄바꿈을 다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nvalidate 호출될 때 UI를 다시 갱신하는 그런 코드를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런 형태로 만든 다음에 이런 형태로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Ctrl F11 눌러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기 전에 스타트를 안 시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초기화하는 데서 핸들러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자, 애님, 스레드라고 해서, 스레드를 하나 만들겠죠? 스레드 객체를. 그래서, new 애님, 스레드라고 해서, 스레드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스레드에 대해서 스타트를 시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모티콘이 바뀌니까 좀 무섭게 보이네요. 그쵸? 네, 어쨌든, 이모티콘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어쨌든, 지금 우리가 1초 간격을 줬으니까 저렇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간격을 좀 줄여볼까요? 지금 너무 천천히 움직이니까, 네, 조금 이상하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200ms로 한 다음에 이거를 100번 동안 반복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엄청 빨리 움직이죠? 네, 빨리 움직이는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유, 귀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네요. 어쨌든 자, 이게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스레드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얘기했던 것처럼, 자, 자바, 기존의 표준 자바에 익숙해 있다면, 표준 자바의 애니메이션처럼 스레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 다 됐으니까 끝났잖아요. 동일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뭐예요? 스레드를 사용할 때, 메인 UI를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UI를 접근할 수 없으니, 직접 접근할 수 없으니, 핸들러를 이용해서 포스트로 날려주는 데다가, 내가 메인 UI 쪽을 처리하는 코드를 넣어준다라고 하는 그 차이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드로이드 동일하게 이렇게 스레드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책에서 제공하는 샘플 프로젝트, 샘플 스레드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본 코드하고 약간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자, 거기 안에 보시면 새로운 뷰를 하나 만들어서 추가하는 건 똑같은데, 자, 스레드 애니메이션 뷰라고 해서 거기 추가된 걸 보시면 뭐가 틀려요? extends 뷰가 아니라 extends surface view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 조금 더 복잡하죠? 그렇죠? 자,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 기존 안드로이드의 일반 뷰 하이어라키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서피스 뷰를 사용하는 패턴은 별도로 정의가 된다라고 했죠. 그죠? 별도의 다른 패턴을 사용한다. 그래서 implement callback,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초기화하는 init단에서 서피스 홀더라고 하는 걸 get 홀더 메소드를 이용해서 참조하고 홀더 객체 add callback을 해준다. 그러면 surface created, changed, destroyed라고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스레드를 스타트를 surface created에서 했네요. 아하, 뷰가 화면에 보여지기 전에, 그렇죠? 메모리에 만들어질 때, surface 뷰가 만들어질 때 스레드를 스타트를 했습니다. 우리가 초기화하는 이 코드에서 만드는 거하고 유사한 효과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스레드 안을 보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예, surface created 이런 것들이 그 서피스 뷰를 사용하는 패턴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된 거지, 실제 메커니즘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어 본 코드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레드를 정의한 걸 보니까, 자, 스레드라고 하는 거, 스레드를 처음에 만들 때 여기서는 이미지를 가져왔네요. 그죠? 근데 이미지를 가져올 때 아까 우리가 이모티콘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갤러리 어쩌고저쩌고 시작하는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코드가 더 복잡해 보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비트맵 팩토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비트맵 객체로 만드는 방법도 했고, 여기서는 뭐예요? 자, get drawabl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drawable 객체로 만드는 방법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훨씬 더 복잡해졌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스레드를 실행을 하는 부분인데, 그죠? 스레드가 실행됐을 때 run이 호출되는데, while true,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얘가 sleep, 잠깐씩 쉬면서 동작을 하는데, 여기서 뭐예요? 아하, 캔버스를 onDraw가 호출되거나 invalidate를 우리가 호출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니까 폴더에다 대고 lock canvas를 하면 캔버스 객체가 나올 것이고, 그 캔버스 객체를 참조해서 직접 드로잉을 해준다. 그거를 doDraw라고 하는 메소드의 정의를 해놨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서피스 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죠? 캔버스는 이렇게 참조한다. 그래서 doDraw라고 하는 데 가보니까 이미지를 여기서 드로잉을 하고 있네요. 자,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예요? 자, 서피스 뷰를 사용하는 코드를 보면 스레드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핸들러를 쓰지 않죠. 그렇죠? 핸들러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서피스 홀더라고 해서 서피스 뷰를 사용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서피스 홀더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트맵을 디코드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get drawable 해서 drawable 이미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drawable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지만 핸들러를 사용하는 건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건 이미 캔버스를 이용해서 뭔가를 그려줄 때 락을 걸어서 서피스 뷰가 이 캔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 코드가 순차적으로 드로잉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핸들러 객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뷰 객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핸들러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실행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제공되는 자, 샘플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본 코드와 다른 거는 뭐예요? 뷰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서피스 뷰를 상속받는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코드가 그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피스 뷰라고 하는 거를 그래픽 쪽에서 할 때 제가 몇 번 이제 강조를 했을 겁니다. 자, 서피스 뷰라고 하는 것 특정한 패턴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서피스 뷰에 대한 패턴을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일단 서피스 뷰가 사용이 되면 코드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패턴을 잘 알고 계셔야 이 코드가 많다고 눈 돌아가지 않겠죠? 네. 그래서 코드가 많아도 여러분이 패턴에 해당하는 그 코드 부분만 명확히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기억하고 있다면 다른 코드들은 부수적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스레드를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를 기존의 표준 자바에 있는 코드를 포팅을 할 때 스레드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이런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자, 샘플 프로젝트 중에서 샘플 이미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임포트해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프로젝트 안에 보시면 이렇게 RES 밑에 드러블 폴더 밑에 이모티콘 파일이 똑같이 있어요. 자, 그리고 샘플 이미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번에는 새로운 뷰를 만드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자, 그냥 액티비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지? 레이아웃을 가서 한번 보죠. 자, main.xml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버튼이 하나 있네요. 또 버튼이 하나 또 있어요. ID 값을 보니까 스타트 버튼, 스탑 버튼이에요. 이 두 개 버튼이 하나는 스타트, 하나는 스탑인가 보다. 그쵸? 그 다음에 시작, 종료자, 시작하고 중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미지 스위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패키지 이름도 없고 그냥 이미지 스위처라고 하는 태그 이름만 있으니까 아마도 이건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위젯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추측하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그죠? 추측한 거하고 실제하고 맞는 경우가 많겠죠. 어쨌든 이미지 스위처라고 하는 게 화면상에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그죠? 화면 레이아웃에 추가가 됐는데 메인 소스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미지 스위처는 뭘까?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거를 실행을 먼저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 프로젝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서 이렇게 실행된 화면을, 앱의 화면을 보면 스타트, 스탑 버튼 이렇게 있죠. 만약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해봤던 것처럼 이모티콘이 애니메이션을 합니다. 스탑을 누르면 얘가 멈추고 없어져 버리네요. 없어지는 거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타트를 했을 때 애니메이션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뷰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 추가한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됐어요? 이미지 스위처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지 스위처라고 하는 게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한 좀 더 편리한 방법이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코드를 한번 보죠. 자, 레이아웃에는 이미지 스위처라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코드에서 뭔가 동작을 시키겠죠. 자, 이미지 스위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레이아웃에 추가를 했었으니까 스타트 버튼, 스탑 버튼 참조를 하고 스위처라고 하는 거, 이미지 스위처라고 하는 객체를 find view by id로 참조를 한 다음에, 그쵸? 참조를 한 다음에 뭔가 동작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보니까 스타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네요. 이 메소드는 아마도 직접 밑에서 정의를 해놨겠죠? 가서 보니까 스타트 애니메이션 코드를 보니까 스위처를 visibility라고 해서 눈에 보이게 하네요. 그죠? 왜? 처음에는 invisible로 해놨으니까, 안 보이게 해놨으니까요. 자, visible로 보이게 한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이미지 스레드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서 스타트를 했네요. 이미지 스레드 이 밑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스레드니까 run 메소드가 제일 중요한 메소드겠죠. 그래서 run 메소드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while 구문으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핸들러를 쓰네요. 아하, 이제 핸들러 좀 익숙하죠? 핸들러의 포스트 뭐예요? 별도의 스레드, 우리가 새로 만든 스레드가 있을 때 그 안에서 UI 객체를 접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포스트를 이용해서 runUp 객체를 던져준다. 그죠? runUp을 안에 run이 있으니까 이게 UI 객체 접근하는 코드겠네요. 보니까 스위처에 set image resource라고 해서 이미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덱스 값을 추가를 하니까 이미지를 계속 인덱스 값을 이용해서 변경을 해주죠. 우리가 아까 해봤던 직접 같이 만들어봤던 코드하고 동일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슬립을 잠깐 합니다. 잠깐 멈춘다는 얘기죠. 자, 코드가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지 스위처라고 하는 거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얘가 바꿔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굳이 이걸 뭐 일일이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지 뷰가 있으면 이미지 뷰에다가 그냥 삭삭삭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스위처라고 하는 게 set factory라고 해서 여기 그 안에 여기 있는 것처럼 make view라고 하는 메소드를 포함한 view factory라고 하는 걸 추가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거를 하나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뷰에 대해서 아까 보신 것처럼 set 이미지 리소스라고 하면 저 뷰에다가 우리가 이미지 리소스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리소스 r.drop을 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트맵으로 만들어서 또는 드롭을 객체로 만들어서 일일이 그걸 그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리소스만 지정해주면 얘가 알아서 이 이미지 스위처라고 하는 게 이미지를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스타트를 해주면 그냥 스레드를 돌려서 여기 있는 것처럼 스위처, set 이미지 리소스만 해주면 이미지가 바뀌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간단하죠, 그죠? 우리가 비트맵 객체로 일일이 메모리에 만들어준 다음에 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이미지 스위처를 이용하면 아하, 이미지를 좀 더 빨리빨리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코드상에 있는 이미지 스위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봐도 자, 스레드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기존의 표준 자바에서 많이 썼던 거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해는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코드가 좀 더 줄어드는 이 스위처라고 하는 걸 쓰는 거, 뭔가 스위처라고 하는 게 이미지를 하나하나 바꿔줄 수 있구나. 그래서 코드 양도 좀 줄이고 구조도 좀 단순하게 할 수 있구나. 다 좋은데 그래도 좀 복잡해 보여요. 그렇죠? 자, 스위처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코드도 이렇게 좀 복잡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샘플 프로젝트 중에 샘플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거기까지 한번 가보시면 이제 조금 더 단순해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가보시면 액티비티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액티비티, 두 번째 액티비티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아마도 여러분이 뭘까요? 매니페스트에서 그죠? 샘플 프레임 애니메이션 액티비티를 추가하면 걔가 보일 거고 액티비티 2를 메인 액티비티로 놓으면 그죠? 지정을 하면 그게 보이는 그죠? 두 개의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가 추가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거 한번 자, 매니페스트 파일에서 샘플 프레임 애니메이션 액티비티까지만 해서 메인 액티비티 이름을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F11 눌렀고요. 자,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서 얘가 뭘 하는 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아니, 똑같네요. 그렇죠? 기능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죠? 아하, 이제 없어지진 인비저블, 비저블 이런 가시성 속성은 조절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기능은 똑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스타트하거나 스탑하거나.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소스를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샘플 애니메이션, 프레임 애니메이션 액티비티를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냐라고 봤더니 자, main.xml을 화면상에 보여줬네요. main.xml 가보니까 버튼 스타트 스탑 버튼 있고 여기 보니까 이미지 뷰예요. 이미지 스위처라고 하는 걸 안 쓰고 그냥 이미지 뷰 하나 해놓고 여기다가 이미지에 대한 소스를 그죠? 소스로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이 이미지 뷰에 그림이 보일 거 아니에요. 사진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미지 뷰를 해도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본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뷰를 우리가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뷰를 상속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직접 캔버스를 가지고 드로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뷰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미지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여기다가 이미지 리소스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 역시 이미지 뷰에다가 스타트 애니메이션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를 처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 애니메이션을 갔더니 어떻게 돼요? 아하, 이미지 뷰에 대해서 set 이미지 리소스를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는 그거 대신에 background draw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직접 드롭을 객체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그려줬어요. 그죠? 지정을 해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드롭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있는데 스타트가 돼 있어요. 이건 또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드롭을 가봤더니 애니메이션 드롭이라고 하는 객체로 돼 있네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드롭이라고 하는 객체가 초기에 어떻게 초기화가 돼 있냐면 여기 보니까 애니메이션 드롭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add fram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이건 또 뭐지? 프레임을 봤더니 뭐예요? 드롭을 객체네요. 자, 비트맵 드롭을. 우리가 이모티콘을 R.드롭을 밑에 있는 이모티콘의 리소스 ID 값을 준 다음에 get drop을 하면 드롭을 객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거를 여기에 있는 애니메이션 드롭이라고 하는 데다가 추가를 해준 거예요. 자, 지금 이모티콘 이미지 4개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 뭘 해줬나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애니메이션 드롭을 객체에다가 스타트를 해줬어요. 아하,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 드롭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일종의 스레드가 들어가 있던 어떻게 됐든 간에 얘가 알아서 애니메이션을 해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하. 그러면 좀 더 단순하게 안드로이드에서 쉽게 하라고 스레드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미지 뷰나 뭐 이런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죠? 기존 이미지 뷰 위젯을 레이아웃에 추가해서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드롭을 객체를 지정을 하는데 자 드롭이라고 하는 게 지정이 될 수가 있죠. 그죠? 이미지 뷰니까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미지를 나타내는 드롭을 지정하는데 그 드롭이 그냥 일반 드롭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드롭이라고 하면 그 안에 여러 개의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데 그죠? 드롭을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데 이게 알아서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스타트를 하면 그렇죠?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을 스타트하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 안 되는 코드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단 그 전에 애니메이션 드롭이라고 하는 객체는 이런 형태로 해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단순해졌네요. 그죠? 예, 코드가 확 줄어들었어요. 자, 지금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있는데 코드가 확 줄은 거예요. 야, 이거는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되겠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근데 어쨌든 안드로이드는 애니메이션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 주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 앱을 만들 때는 다양한 방법을 다 쓸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면 자 어쨌든 자 2라고 하는 거 또 가보죠. 자 2도 아마 비슷한 기능일 거예요. 그죠? 2를 가봤더니 자 스타트 버튼 눌렀을 때 스타트 애니메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타트 애니메이션 가봤더니 드롭을에 스타트만 호출됐네. 이건 더 간단해졌어요. 그럼 드롭을이 뭐예요? 아하, 드롭을 가봤더니 애니메이션 드롭을이네요.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메인 액티비티를 했을 때 조금 전에 액티비티에서 애니메이션 드롭을이었잖아요. 근데 봤더니 어떻게 되나요? 아하, 여기는 초기화하는 부분이 없어요. 애니메이션 드롭이라고 하는 게 계속 애드 프레임에서 이모티콘 이미지를 그 안에 설정을 해줘야, 추가를 해줘야 그거를 스타트하면 얘가 알아서 애니메이션을 해주는데 여기는 그것도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애니메이션 드롭을 그냥 만들어줬어요. 리소스에 정의한 정보를 이용해서. 그렇죠? 그러면 리소스에 frame anim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XML, frame anim이라고 하는 XML을 가봤더니 어떻게 됐나요? 자, 이렇게 frame anim이 맞나요? 자, 여기가 아니죠. 네, 드롭을 밑에죠. 지금 이름이 똑같아서 네, frame anim.xml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자, 드롭을 밑에 자, 드롭이라고 하면 보통 이미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버튼에다 이미지를 올릴 때 버튼 셀렉터라고 하는 걸 XML로 정의하는데 그 버튼 셀렉터를 드롭을 폴더에 넣었던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drawable이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XML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가서 열어봤더니 아하, 이번에는 셀렉터나 이런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리스트라고 하는 태그를 썼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할 대상이 되는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이미지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듀레이션 250ms 4분의 1초죠. 4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이 아이템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4개의 애니메이션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4개의 이미지가 번갈아 가면서 애니메이션 되는 XML을 정의를 해주고 자, 해준 거죠. XML에다가 드롭을 밑에 XML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get drawable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 드롭을 객체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지 뷰에 단순히 그냥 이미지 뷰라고 하는 위젯에다가 설정을 해주면 이미지 뷰에 애니메이션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manifest 파일에 자, main activity sample frame animation activity 2라고 해서 바꾼 다음에 이게 정말 그렇게 동작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아하, 스타트 스탑 있네요. 스타트 눌렀더니 애니메이션 되죠. 스탑 눌렀더니 멈추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뭐예요? 이미지 뷰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위젯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한 거예요? 이미지를 설정한 게 아니라 이미지 정보를 갖고 있는 XML 파일을 드롭으로 설정한 거예요. 걔가 알아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소위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처음에 했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또는 표준 자바에서 했던 것처럼 스레드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미지를 계속 스레드에서 변경을 해주면서 일정 간격마다 바꿔주면서 디스플레이를 하면 되니까요. 그죠? 근데 그게 코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씩 코드를 줄여왔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하,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도 XML로 정의하니까 훨씬 단순해지네. 그 다음에 이 XML로 정의한 애니메이션 드롭을 정보를, 그죠? 애니메이션으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정보를 이미지 뷰에다가 세팅만 하면 걔가 알아서 디스플레이가 되네. 코드는 대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가 보여지는 건 그냥 이미지 뷰니까 아하, 이미지 뷰 단순하잖아요. 여기다 이미지만 세팅하면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미지 대신 애니메이션 드롭을 집어넣었더니 이미지가 보이면서 동시에 그 이미지들이 애니메이션이 되더라. 그죠? 스타트, 스탑은 드롭을 가지고 스탑을 하면 되더라. 라고 한다. 아하, 그럼 결국엔 이 애니메이션 드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력하네요. 그냥 간단한 애니메이션 이미지만 보여줄 때는 애니메이션 드롭을 쓰면 아주 쉽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라고 해서 게시판에다가 new라고 하는 버튼을 놔두고 걔가 깜빡깜빡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일일이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드롭을 객체를 만들어서 설정만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스레드에 기반해서 스레드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을 봤고요. 그게 점차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변하는 과정까지 같이 봤습니다. 앞부분에는 우리가 직접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코드를 만들어 봤고요. 뒷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된 과정의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예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가장 간단한 애니메이션 방법이라고 해서 XML에다가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스케일링, 트랜슬레이팅 이런 걸 정의를 해서 사용했던 그 방식을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만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 본 거는 프레임 애니메이션이에요. 전통적으로 스레드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방법을 안드로이드에서 좀 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고요. 이거를 이제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일일이 설정하지 않고 얘가 안드로이드가 자동으로 그 이미지를 중간에 변환을 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액션 정보를 별도 XML로 정의한다 그랬죠? 자,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